안녕하세요, 피시아노입니다. 저는 최근에 흥미로운 유튜브 영상을 하나 봤습니다. 거기서 말하길 상대성 이론에 따르면 모든 물체는 빛의 속도로 움직이고 있다. 그리고 공간을 이동한다는 건 시간축 방향의 속도를 기울인 것에 지나지 않는다 라고 하더군요. 물리학도로서 이 이야기를 맨 처음 들었을 때 솔직히 이건 또 무슨 신박한 헛소리야?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주변 지인들에게 들려주었을 때도 저와 비슷한 반응들을 보이시더라고요. 유튜브에서 본 이야기들을 너무 믿지 마라 라면서 말이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 영상을 보았고 하나같이 소름 돋는다는 반응을 보였던 그 영상, 동시에 수많은 물리학도들의 고개를 갸우뚱시킨 그 영상, 그 유튜버는 왜 그런 말을 했던 것일까요? 그리고 상대론을 공부한 전공자들은 왜 그 영상에 반감을 가졌던 걸까요? 혹시 그 영상이 거짓된 정보를 생산했기 때문일까요? 저와 함께 파헤쳐보시죠. 우선 그 아이디어가 무엇인지부터 살펴봅시다. 모든 관측자들에게 있어 빛의 속력이 일정하다는 명제가 상대성 이론의 시작입니다. 광속 불변의 법칙이란 명제 아래에서 물리학을 모순 없이 전개하려는 과정으로부터 물리학자들은 시간과 공간이 독립적인 무언가가 아니란 사실을 알게 되었죠. 그렇게 시공간 개념이 탄생한 겁니다. 흔히 사용해오던 3차원 공간 좌표에 시간 좌표를 추가하면 4차원 시공간 좌표를 만들 수 있어요. 자, 그럼 이제 게으른 A와 부지런한 B가 각자의 집에 있다고 생각해보죠. 그리고 B는 마트에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A는 게으르기 때문에 집에서 가만히 시간을 보내네요. 1초가 지나면 여기로, 2초가 지나면 여기로 이동하는 거죠. 반면에 B는 마트로 이동했네요. 물리학자들은 수학적인 편의성 때문에 시간축의 빛의 속도 c를 곱해서 거리로 바꿨습니다. 그럼 A가 시간 방향으로 초당 30만 km를 이동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빛의 속도로 말이에요. 이번엔 B를 볼게요. B에게 있어선 경험한 시간이 1초가 아닙니다. 바로 그보다 짧은 0.8초의 시간이 흘렀죠. 왜냐고요? 이동하고 있어서 그래요. 상대성 이론에 따르면 움직이는 물체의 시간은 천천히 흘러가기 때문입니다. 그럼 B는 시간 방향으로 0.8초씩 이동하는 것이 되고요. 초당 24만 km를 이동합니다. 즉, 움직이는 물체의 시간 흐름 속도는 0.8c가 되겠네요. 두 사람의 속도를 속도 그래프 위에서 표현해 볼게요. 가로축은 공간 방향 이동 속도이고 세로축은 시간 흐름 속도예요. 멈춰있던 A의 속도는 C의 속력으로 위쪽 방향을 가리키고 있군요. 움직이는 B는 위쪽 방향으로 0.8c의 속도, 그리고 오른쪽 방향으로 0.6c의 속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하는 포인트는 두 물체의 속력의 크기가 모두 빛의 속력 C라는 거예요. 즉, 모든 물체는 빛의 속력 C로 동일하게 움직이고 있으며 공간을 움직인다는 것은 그저 시간 방향으로 나아가던 속도를 공간 방향으로 틀었다는 것에 지나지 않는 거죠. 그래서 물체는 빛의 속력 C 이상의 빠르기로 공간을 이동할 수 없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이야기를 따라온 물리학도들은 지금쯤 아마 불편한 표정을 띠고 있을 겁니다. 뭐야, 얘 제대로 된 이야기하는 거 맞아? 이들을 위해 아주 잠깐 수학적인 이야기를 할 건데요. 20초 안에 끝낼 테니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제가 시간 방향 흐름 속도라고 규정한 녀석은 c d 타우 dt입니다. 타우는 물체의 고유 시간을 의미하고요. 공간 방향 속도를 dx dt라고 하면 이들의 제곱합은 이렇게, 여기서 타우와 t 사이의 관계식을 이용하면 감마로 표현이 가능합니다. 이 수식을 이렇게 풀어주고 감마의 정의를 사용하면 c제곱이 나타남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수식적으로 문제가 없음을 우리는 확인했습니다. 그럼에도 상대론을 잘 알고 있는 물리학도들의 마음엔 여전히 불편함이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고요? 그건 바로 이 해석이 상대론의 핵심과 동떨어진 녀석이라서 그래요. 잠깐 봤을 때 물리학적으로, 수학적으로 문제가 없어 보임에도 말이에요. 이게 과연 무슨 소리일까요? 여러분, 상대론의 핵심은 바로 관찰자에 있습니다. 어떤 관찰자로 우주를 보아도 물리가 변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이게 굉장히 당연한 말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모든 관찰자에게 빛의 속도는 일정하다, 이 명제 때문에 모든 것들은 어려운 일로 바뀝니다. 관찰자마다 우주의 시간이 달라지는 거죠. 여기에 더해서 공간도 뒤틀리기 시작합니다. 즉, 서로 다른 속력으로 이동하고 있는 물체들은 시간도 다르게 느끼고 공간도 다르게 느낍니다. 아니 그럼 관찰자마다 우주가 달라지는 거 아니야? 하는 질문이 자연스레 따라오겠죠. 예, 맞아요. 달라집니다.
동시성 파괴에 의해 사건의 전후관계가 뒤틀리고 시간 지연에 의해 쌍둥이 역설을 문제 삼게 되죠. 하지만 여기서 포기할 물리학자들이 아닙니다. 모두가 다른 우주를 경험하는 이 상황 속에서 과연 변하지 않는 물리가 있을까요? 변하지 않는 물리. 바로 이 변하지 않는 물리를 기술하는 것이 상대성 이론의 핵심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시간축상의 거리를 음수로 취급하는 민코프스키 좌표계를 다룰 줄 알아야 돼요. 시간축상의 거리가 음수라고?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다음에 드리도록 할게요. 다시 처음 들려드렸던 이야기로 돌아가 보죠. 모든 물체는 이미 시공간에서 빛의 속도로 이동하고 있으며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동이라는 것은 공간 방향으로 틀어져서 움직이는 것에 불과하다. 그리 틀린 이야기도 아닌 듯 보이고 꽤나 흥미로운 해석이 맞습니다. 하지만 이 해석의 한계는 분명해요. 이건 상대론의 핵심에서 벗어난 이야기입니다. 이것으로는 관찰자에 따라 달라지는 우주 그리고 그 속에서 변하지 않는 물리를 기술하기에 어려움이 있어요. 왜냐하면 민코프스키 좌표계에 주목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죠. 이 해석은 상대론의 핵심에 닿지 못합니다. 그래서 많은 물리학도들이 상대론을 배울 때 이 해석에 그리 주목하지 않는 거예요. 다음 스텝으로 갈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결론이 뭐냐? 모든 물체는 빛의 속도로 이동하고 있다. 이것은 상대론의 일부를 흥미롭게 해석해내는 하나의 방법이 맞습니다. 하지만 상대론의 핵심으로 다가가지 못하기에 물리학도들은 이것에 주목하지 않는 거죠. 아무래도 주류의 해석이 아니다 보니 물리학도들이 이에 불편함을 느끼는 것 또한 자연스러운 거예요. 모든 물체는 빛의 속도로 이동하고 있다. 그렇다고 뭐 틀린 이야기는 아니다. 안녕.